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와 관련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로 통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기적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레이건호가 이틀간의 한미 연합훈련을 마치고 동해로 빠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레이건 항모의 동해 재진입은 군사적 허세라고 비난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이 핵실험 준비가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고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도 기술적인 향상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가 누구도 탈당하지 말라는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신당 창당설에 선을 긋는 모습인데 이준석 리스크가 사라진 여권에서는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골프 붐으로 골프장 이용객이 넘쳐나는 가운데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골프장에서 하루에 한 번꼴로 카트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예방보다 돈벌이에 급급한 국내 골프장의 실태를 MBN이 고발합니다. 3년 만에 재개된 여의도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조금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의도 인근 한강공원과 한강다리 등에는 이른 오후부터 수많은 인파가 몰리며 약 100만 명이 불꽃축제를 즐기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고강도 조치를 내놨습니다. 핵심은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의 수출을 금지해서 중국의 반도체 생산을 막겠다는 겁니다.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최중락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먼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미 상무부가 발표한 통제 조치의 핵심은 미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에서 특정 수준 이상 칩을 생산하는 기업에 첨단 기술을 수출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 거부 추정 원칙이 적용돼 수출이 사실상 전면 통제된 겁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통제 조치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번 수출 통제는 중국이 슈퍼컴퓨터와 첨단 반도체를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며 중국을 겨냥한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Communist Party of China was lobbying in the United States Congress against passage of this legislation. The United States has to lead the world in producing these advanced chips. This law is going to make sure that it will. 이번 조치는 중국의 이른바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수출 통제 가운데 강도가 크고 범위가 넓다는 평가입니다. 문제는 우리 기업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건데 어떻게 예상되나요? 미 상무부는 외국 기업은 개별적 심사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존 생산 장비는 괜찮지만 앞으로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로부터 첨단 장비를 수입해야 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생산하는 우리 반도체 기업의 비용 상승이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물론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인 엔비디아와 AMD도 중국 내 매출 비중이 25% 정도인데 피해가 예상됩니다. 엔비디아와 인텔의 주가도 각각 8%와 5% 이상 동반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9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연방준비제도가 고강도 긴축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뉴욕 증시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에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하겠다고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심가영 기자입니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반도체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곳입니다. 중국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들일 때마다 개별 심사를 거쳐야 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당장 현지 공장 생산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SK하이닉스도 정부와 함께 미국의 개별 허가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적 수출 허가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한테는 심각한 문제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고 한중 간의 기술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하지만 장기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미중 간 힘겨루기에 휩쓸리면서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산업부는 조치 전 미국 정부와 사전 협의했다며 국내 산업계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북한이 최근 도발과 관련해 연달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핵항모 레이건호가 다시 훈련을 벌인 것은 군사적 허세고 자신들의 도발은 이에 대응하는 자위적 차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강세영 기자의 보도 보시고 북한의 의도와 내부 상황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동해에서 해상 기동훈련에 나섰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지난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려고 다시 동해로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었다며 레이건함의 훈련 참가는 군사적 허세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가항공총국은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계획적인 자위적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대내적인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조국이 군사강국으로 솟구쳐 오를 수 있게 했다며 칭송하며 아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주문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당건설 사상과 업적을 끝없이 계승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제목으로 이런 대내적 메시지는 곧 추가 도발로 이어진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을 자위력 차원에서 하는 일상적인 행동이라는 논리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도발을 할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센입니다. 북한의 이딴 도발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제재로 맞서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의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정치부 정태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근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 오늘 북한이 2번이나 입장을 냈습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앞서 보신 것처럼 북한은 오늘 하루에도 4시간 간격으로 2번이나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 이겁니다. 상황을 약간 올린다는 인상을 주면서 국제 도발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협적인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북한에서 이렇게 도발을 하면 국제사회는 제재로 맞서는데 이게 반복돼 왔어요. 문제는 최근에 이런 제재가 북한에 대해서 효과를 내고 있느냐거든요. 미국 재무부가 개인 2명과 단체 3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예. 유엔의 제재를 우회해서 북한 석유 수출을 도와서 북한의 무기 개발을 직접적으로 지원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제재가 더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국 제재가 북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하는 이런 제재들은 더 유명무실화될 수밖에 없어요. 진영이 2개로 나눠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북은 이미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약간 이제 경사돼서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서도 북한을 규탄했네요. 북한의 항공기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 상공을 거점으로 다닙니다. 유일한 민간 항공인 고려항공이 취항하는 도시들을 거점으로 다니고 있는 건데 국제 민간 항공기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협약 위반이라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 협약 표준에는 국제 항공 안전과 항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관련 계획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회원국인 북한은 계속 이 협약을 위반하는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냥 그뿐입니다. 그렇죠. 국내외에서 공통적인 분석은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유엔 안보리에서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최종 단계다. 미사일 개발도 기술적 향상을 거뒀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보시면요. 보고서에는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서 핵분열 물질 생산 능력을 계속 발전시켰고 4년 전 자진 폐쇄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재개방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갱도 출입구에서 재굴착을 시작했고 2018년 해제했던 핵실험장 지원 건물을 재건한 것을 포착했습니다. 사실상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모두 끝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북한 내부 상황도 도발에 있어서 하나의 변수인데 모레가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북한에서는 국경일 아주 중요한 날인데 북한 내부 분위기는 지금 어때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10일은 북한의 7대 사회주의 명절 중 하나인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통상 체육과 문화 행사를 개최하면서 축제 분위기를 내왔습니다. 특히 5년, 10년 단위였던 지난 2020년 75주년 때는 열병식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8일째 잠행 중이지만 이때는 공식 석상에 등장해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적인 도발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로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에서 큰 폭발이 났는데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 백악관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이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서 수습하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다리 위에 시뻘건 불기둥이 보이고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솟구쳐 나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6시 크림대교에서 큰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크림반도를 탈환하려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SNS에 불타는 크림대교 사진과 함께 이번 사건이 시작이고 불법적인 것은 모두 파괴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 합병 후 이처럼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더 거세지는 가운데 백악관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바이든 대통령의 아마겟돈 발언을 해명하는 데 진땀을 흘렸습니다. Any reason to adjust our own nuclear posture, nor do we have indications they are preparing to use them, but Putin.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을 언급할 땐 신중해야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핵전쟁을 준비 중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중국에선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상 최초 세 번째 연임을 확정짓는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통제하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습니다. 극장가만 봐도 애국 영화들이 흥행하고 현실을 비판한 영화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지난 2011년 리비아 내전 때 중국 외교관들의 자국민 철수 노력을 영화화한 왈리구이2의 한 장면입니다. 국경절 연휴 직전 개봉했는데 사흘 만에 4억 명 이상의 관객이 몰려들었습니다. 里面有家国情还有亲情也彰显了国家对同胞对人民的关爱和保护这永远会被中国人的坚韧跟勇敢跟感动 생명이 위독한 신장 위구르 지역 소년을 살리기 위한 시민과 의료진의 이야기를 담은 보통의 영웅 역시 연휴 직전 개봉에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애국주의 영화입니다. 반면 중국의 현실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그린 영화는 실종됐습니다. 가난한 농촌 총각과 장애가 있는 여성이 함께 살아가는 내용의 일루천예는 지난달 갑자기 극장가에서 사라졌습니다. 가난한 농촌의 모습과 고질적인 병폐인 지참금 문제 같은 중국 사회의 그늘을 표현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올해 국경절 연휴 중국 영화 매출은 12억 위안인데 이는 지난 10년 내 두 번째로 저조한 수치입니다. 중국 당국이 당대회를 앞두고 애국주의만을 강조한 탓에
관객의 영화 선택의 폭을 너무 좁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1년 추가 징계를 받고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누구도 탈당하지 말라는 메시지였는데 그 의미를 두고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당원권 징계 1년이 추가되면서 내후년 1월 초에야 당원 자격이 회복됩니다. 그런 이 전 대표가 징계 결정 이틀 만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전 대표는 SNS에 물령망동 정중 여산이란 글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고망동 하지 말고 태산처럼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뜻으로 이순신 장군이 옥포해전에서 장병들에게 당부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또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라고도 했습니다. 추가 징계 결정으로 다시 불거졌던 신당 창당설에 선을 긋는 동시에 당내 이준석계의 단합을 당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당대표 출마 선언은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2명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연일 안철수 의원이 창당과 합당 그리고 탈당을 여러 번 했다며 견제하고 있고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안철수 의원의 과거 이력을 공격한 건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선 조경태 의원도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고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이준석 전 대표를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입지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정치권 뒷이야기 알아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김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이제 첫 주가 지났어요.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다 보니까 막말, 고성 이런 것도 오가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충돌했는데요. 우선 첫날 가장 이슈가 됐던 건 행정안전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로 일관한다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이 반박하는 과정에서 고성과 거친 말이 오간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의사진행반을 받았잖아요. 버르장머리가 없잖아. 지금 누구한테 버르장머리라 그래요 지금? 이렇게 버르장머리도 나왔고요. 반말이 오가다 정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 품평하는 게 어떻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자, 저도 위원장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강기훈 의원님 좀 가만히 계세요. 기다리세요. 발언하시지 않습니까? 니나요? 어제 권성동 의원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심려에 반하는 일을 합니까?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고 뭐하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폭언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것은 사과하십시오. 매번 언론에서 지적하지만 나아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주목할 만한 발언도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풍자반화 윤석열차를 둘러싼 논란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률가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 보면서 이런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좀 퍼지는 것 자체는 반대합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도 본인이 심사위원이었으면 상을 주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 검사가 본인과 닮았다고 말하면서 얼어붙은 국감장에서 잠시 폭소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성 출신이죠. 한기호 의원이 BTS의 병역 특례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이나 이미 군대 갔다 온 젊은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도록 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국정감사가 이어지는데 눈여겨봐야 될 일정이 있나요? 우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여야 간 대립이 격해지고 있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예정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도 열리는 만큼 금융시장 안전 방안, 태양광 대출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태림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스포츠가 바로 골프입니다. 젊은 층도 뛰어들면서 골프 인구는 급속하게 늘었는데
골프장의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먼저 그 실태를 추성남 기자가 전해드리고요. 뉴스 추적으로 이어갑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강원도 춘천의 한 골프장인데요. 얼마 전 이곳에서 카트가 전복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카트가 우측으로 넘어져 있고 골프백과 채는 바닥에 나뒹굽니다. 급경사 구간을 올라가던 카트의 가속 페달이 작동하지 않아 뒤쪽으로 밀려나면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캐디랑 얘기를 해서 빨리 내리자. 내렸어요. 다 내리고 이제 한 20m 정도 뒤로 가면서 한 두세 바퀴 굴렀죠. 많이 놀랬죠.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15번에서 16번에서 사고가 났으니 2홀 정도 못 쳤다. 그러니까 나인홀을 정산을 하라는 거예요. 공갈 지배인이나 이런 사람한테 전화를 해라. 연락을 해서 나랑 바꿔달라. 일단 전화를 안 바꿔주는 거예요. 이에 대해 골프장 측은 보험 적용을 위한 근거가 필요해 정산을 요구했지만 이용료는 받지 않았다며 훼손된 골프채 등은 무상 수리를 해줬는데도 손해배상 등 무리한 요구를 해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골프장에서 발생한 카트 사고는 2017년 209건에서 지난해 364건으로 늘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꼴로 카트 사고가 난 셈입니다. 카트 사고에 따른 부상자는 2017년 170명에서 지난해 328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4월까지 116명이 다쳤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네, 이 문제를 취재한 추성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추 기자, 이 골프장 안전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네요. 네, 앞서서 제가 카트 사고만 언급했는데 골프장에서 이 골프공에 맞는 타구 사고는 이것보다 더 잦습니다. 2017년 공에 맞아 다친 사례가 465건이었는데 매년 늘어서 지난해에는 무려 1103건의 타구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전사고가 늘어나자 라운딩 시작 전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골퍼들에게 자핑 서명을 받는 골프장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태풍으로 골프장들이 많이 훼손됐는데 이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태풍은 국내에 골프장 여러 곳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 골프장마다 보수 작업이 한창인데 문제는 이 보수 작업과 라운딩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카트 도로 위에 대형 굴착기가 지나다니고 또 티샷을 하는 바로 앞에서도 인부들이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공사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만 해도 굉장히 아찔합니다. 사실 골프장 안전사고는 늘 지적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이 안전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여러 요인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부분이 바로 티오프 간격입니다. 앞팀과 뒷팀이 얼만큼 시간 간격을 두고 경기를 하는가를 티오프 간격이라고 하는데 국내 골프장의 이 티오프 간격은 평균 6분에서 8분 사이입니다. 이렇게 티오프 간격이 짧다 보니까 캐디나 고객이나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 경기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기력이 시간이 지연되면서 그러다 보면 카트 운전을 하는 캐디도 그렇지만 마음이 바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티오프 간격을 조금 늘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매출입니다. 골프장 입장에서는 티오프 1분 차이가 매출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팀을 받으려고 합니다. 골퍼들은 그만큼 지체되면서 상당히 불만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버부킹 하기보다는 적정 팀을 받으면서 요즘은 골퍼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을 골프철입니다. 골퍼들이라도 본인의 안전에 좀 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성남 기자와 함께 골프장 안전사고 문제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일본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차까지 백신 접종을 마쳐야 가능합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지난 1일 국내 입국 관련 방역 조치가 모두 해제되면서 해외 여행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오는 11일부터는 2년여 만에 일본 무비자 여행도 가능해지면서 일본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 자유롭게 입국하려면 코로나 백신 접종을 3차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2차까지만 접종한 경우에는 72시간 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무료 검사 대상자가 아니어서 비용이 청구됩니다. 3차를 맞아야지만 백신 완료자로 인정이 된다고 해서 제가 현재는 그 상태가 아니어서 좀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갈까 고민도 좀. 미국도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지만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 유럽 국가는 입국 제한 조치를 완전히 해제했습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 국가들도 입국 제한 조치를 완전히 해제했습니다. 국가별로 코로나 제한 조치가 완화되고 있는 요즘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은 어떤 규제가 남아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부에게 재건축 공약을 지키라며 상복을 입고 연결식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배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연합회 대표들이 각 도시 이름이 적힌 영정사진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뒤를 주민들이 국화가 뿌려진 대형 근조 현수막을 들고 따릅니다. 주민들은 1기 신도시가 죽어간다는 의미로 검은색 상복을 맞춰 입고 길거리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1기 신도시 지역재건축연합회가 연대한 범재건축연합회는 30년차 안전진단 면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공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안전진단 면제 없이는 마스터 플랜이든 정비 예적 구역 지정이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통과하는 데만 몇 년이 혹은 수십 년이 소요될지 모릅니다.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지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법을 연내 수립하고 선도지구를 3년 앞당겨 2024년까지 지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도구역 지정의 원칙까지 그 계획에 들어가면 바로 안전진단 들어가서 선도구역 지정이 24년에 빠르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조금 전 7시부터 여의도에선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행사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백길종 기자 연결해서 이 시각 축제 진행 모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 기자, 현장 모습 전해주십시오. 네, 이곳 여의도 한강공원 하늘은 형형색색의 불꽃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불꽃 축제인 만큼 분위기도 더욱 뜨겁습니다. 오늘 축제의 주제는 We Hope Again. 코로나로 힘들었던 3년을 뒤로하고 다시 희망을 꿈꾼다는 뜻입니다. 일본, 이탈리아, 한국 3개국의 불꽃쇼가 차례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잠시 뒤 오후 8시부터 마지막 순서인 한국팀의 불꽃쇼가 이어집니다. 30분 동안 불꽃쇼와 함께 그룹 BTS의 대표곡 다이너마이트 등이 울려 퍼진 뒤 잠시 후 8시 30분쯤 축제는 끝이 날 예정입니다. 화면으로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네요. 자, 이따가 또 행사가 끝나면 100만 인파로 귀갓길이 좀 혼잡할 것 같은데 대책은 마련됐습니까? 네, 매번 행사 때마다 100만 인파가 몰려 교통 혼잡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경찰은 오후 2시부터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 앞까지 약 1.5km 구간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통제는 밤 11시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같은 시간 여의도 일대를 지나는 19개 버스 노선도 우회 운행하니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신 여의도를 지나는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은 일부 증편됩니다. 9호선은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52차례 더 운행하고 5호선은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18차례 더 운행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서울 세계 불꽃축제에서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네, 이렇게 3년 만에 불꽃을 볼 수 있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오전 일찍부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불꽃이 잘 보이는 이른바 이 불꽃 명당을 잡으려는 시민들로 여의도 주변은 아침부터 북새통이었다고 하는데요. 저희 조윤지 기자가 시민들의 즐거운 모습들 담아왔습니다.
불꽃축제가 열리는 여의도 한강공원입니다. 지금은 오후 2시로 축제 시작 5시간 전인데요. 한강변은 벌써부터 좋은 자리를 맞기 위해 나온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돗자리를 깔거나 텐트를 치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아침 7시에 눈 뜨자마자 불꽃축제도 아이한테 처음으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매년 왔었는데 불꽃축제 할 때마다 3년 만에 한다고 해서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럼 친구랑 같이 불꽃이랑 같이 재밌게 행복하게 보내고 가고 싶습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3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민들은 화창한 날씨 아래 음식을 먹으며 모처럼의 나들이를 즐겼습니다. 불꽃축제가 돌아오자 상인들의 기대도 넘쳤습니다. 저도 이 장사 한 20년 됐는데 느낌이 더 올 것 같은 느낌이 저희들은 알아요. 이렇게 올수록 조금이나마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요. 불꽃놀이 명당을 찾아 인근 한강 다리 위에도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이번 불꽃축제에는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의 인파가 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 뉴스 조윤지입니다. 불꽃축제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선 가을맞이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화꽃 향기가 가득한 축제부터 신비로운 바닷길까지. 이번 연휴에 가보실 만한 가을 나들이 장소들 김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다 한가운데 서서히 물이 빠지면서 길고 긴 바닷길이 드러납니다. 충남 무창포 해수욕장에서 1.5km 떨어진 석대도까지 길이 났습니다. 관광객들은 신비의 바닷길을 걸으며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해변 광장에서는 대하 전어 맨손잡기 체험이 한창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왔는데 다양한 체험 행사를 즐기고 있어서 너무 뜻깊은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충남 계룡에서는 세계 군문화 엑스포가 열려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룡대 활주로에 대공 방어 무기 천마 등이 장착된 장갑차와 전차가 줄지어 전시돼 있습니다. 전시관 안에서는 어른아이 할 거 없이 군복을 입어보거나 실제 최첨단 무기들을 직접 체험해 봅니다. 여러 가지 무기들이 첨단 무기들을 선보이는 거 보니까 발전한 모습이 저희가 참 보기 좋고 또 든든한 느낌이 듭니다. 대전 도심공원이 형형색색의 국화꽃으로 물들었고 조형물들도 국화꽃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서울 국기원에서 열린 주한 외국인 태권도 문화축제는 22개국 선수단이 참여해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습니다. 짙어진 가을 날씨 속 관광객들은 여유로운 연휴를 즐겼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이어 비은행권인 NH선물에서도 7조 원 규모의 수상한 외환거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금감원은 비슷한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모든 선물사와 증권사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쌍용자동차 인수를 추진하다가 무산되는 과정에서 먹튀 의혹이 불거진 강영권 에디슨 모터스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 회장은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를 내세워 주가를 띄우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휴 첫날 잘 보내셨나요? 오늘 낮 동안 날이 선선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았는데요. 한글날인 내일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부쩍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16도가 예상되고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9도, 한낮에는 11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도톰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서쪽 지역부터 시작돼서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중부와 호남 지역은 모레 밤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에 최고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최고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늦은 밤부터 돌풍과 벼락이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인천과 서울의 아침 기온 13도로 출발하겠고 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윗돌며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한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 20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요. 동해안 지역의 낮 기온도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겠고 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네, 지금 서울 하늘을 수놓고 있는 불꽃 모습 한 번 더 전해드리면서 오늘 MBN 뉴스센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